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사회의 노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칙의 179항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개인과 단체 차원에서는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의식, 특별한 보호 능력, 더 많은 창의력, 자기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남겨줄 것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자, 지구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지구라는 큰 공동체, 너무 거대해서 가늠조차 안 되는 그런 공동체보다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찬미바수 회칙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만큼 생각은 또 비전은 크게 가지되 실천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조금 더 소규모로 하자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범지구적 사고에 기반한 지역적 실천이 이 생태 위기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지속 가능성이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같은 이런 주제처럼 전 지구적 목표,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시작하는 것, 또 그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생활 양식, 그런 실천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바탕을 둘 때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보통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부터 찾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역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그 밀접한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좀 더 쉽게 고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지구만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만 내가 사는 우리 도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는 조금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지역 중심적인 접근은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국가 차원의 정책처럼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개개인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큰 곳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규모의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로컬 푸드 운동. 너무 이렇게 곡물이나 식료품들을 수출입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재료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것은 이 지구온난화 대응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엔 로컬 푸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머스 마켓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동네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저런 작은 시장을 통해서 지역 농부들은 자신이 기른 그런 채소나 과일들을 갖고 와서 판매합니다. 시민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자재, 그런 과일들, 그런 채소들을 또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실천들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로컬 푸드 운동의 또 다른 예로 100마일 다이어트도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주변 100마일 안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식자재만 소비하겠다는 운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텃밭, 흔히 뭐 도시 텃밭, 공동체 텃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민들이 작물 재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혹은 옥상 위에서 자신이 먹을 거리를 또 재배하는 그런 마을 텃밭 운동 역시 지역사회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실천들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또 보게 하고 땅을 만지게 함으로써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 학습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노력의 또 다른 예는 에너지 자립 마을 혹은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회칙에도 이 예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사용하고 또 남는 에너지는 다른 지역에 판매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회칙은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전교구의 불이햇빛 발전소입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교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또 지원하고 또 조합원들이 또 출자를 해서 발전소가 하나 둘 이 지역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가톨릭 환경 대상을 받은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 혹은 에너지 전환 마을도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칙은 이렇게 179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례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그 책임을 떠받는 데 무력한 반면에 지역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국제적인 협약은 잘 진척이 되지 않고 또 정치가들은 너무 느리게 변화에 대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여러 지역에서 개인들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회칙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간디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너무 거창하게 지구적 차원, 국제적 차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내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이 말처럼 우리 마을에서
이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칙은 또 이어서 이런 지역 공동체들이 연대해서 변화에 더딘 국가와 또 지역 지자체와 정치적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이 혹은 지자체가 이 생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칙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중간 집단들을 통해 사회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더욱 엄격한 정책과 절차와 통제 방식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웃한 공동체들이 서로 합의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생태환경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의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회칙의 180항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고유한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게 각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 위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을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시작하자고 해본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동네나 우리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제29가 지역사회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